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런던에서 한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감독직 제안을 승낙한 이후 처음 부임했을 때 선수들에게 했던 말, 그리고 호주 국가대표 감독 시절 아시안컵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했을 때의 기분 등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은 분위기 속에서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런던까지 온 취재진을 반갑게 맞이해주며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째서 긴장된 표정을 숨기지 못했을까요? 과연 진행자가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오자마자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이유와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특급 코리안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에 처음 부임해 5위라는 성적으로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낸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내내 전진 압박을 쉬지 않는 자신의 축구 스타일을 토트넘에 이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비록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토트넘 팬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기에 다음 시즌이 더욱 더 기대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리스계 호주인입니다. 1970년 온 가족이 호주 멜버른으로 이주했고 이후 호주 국적을 얻었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1996년부터 감독으로 전향해 호주 유소년 대표팀 및 자국 리그에서 감독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가을 호주 축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2014 브라질 월드컵 출전 및 2015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며 감독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후 제1리그 요코하마에 우승컵을 안겨주며 인지도가 상승해 스코틀랜드 셀틱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셀틱의 감독을 맡으며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2연패와 마지막 시즌에는 리그, FA컵, 컵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2023-24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의 감독이 되었으며 동시에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호주인 감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토트넘에 부임하기 전 2015년 아시안컵 결승에서 만난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당시 손흥민 선수의 극적인 동점골로 연장까지 갔지만 결국 패배했기에 많은 분들에게 더욱더 강렬하게 그의 인상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8년 뒤 프리미어리그에서 감독과 선수로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당시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둘은 결국 토트넘에서 만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서 감독 제안을 받았을 때의 당시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명문팀을 맡아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좋긴 했지만 제일 좋았던 점은 결과를 오랫동안 만들지 못한 클럽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래서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영광이었지만 해야 할 일이 많을 거라 예상했어요. 나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해낼 수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그런 다짐을 해야 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 처음 부임하자마자 했던 일이 손흥민을 주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꾸고자 했던 방향 중 하나였어요. 해리 케인 이전에 위고 요리스가 주장을 오래 맡았고 2명의 존재감 있는 리더가 나갔기에 제가 선택하는 주장에게 큰 책임감이 따를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존재감이 컸던 주장들의 빈자리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제가 호주 국가대표 감독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고 손흥민은 처음부터 지켜봤던 선수였어요.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수준의 활약을 이어가는 선수는 흔치 않아요. 주로 선수들은 2-3년 반짝하지만 손흥민은 그 수준을 오래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손흥민을 선수로서 알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책임감 있게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동시에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하는 게 중요했어요. 대화를 조금 해보기도 했었고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좋은 사람이고 친절하고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어요. 프로페셔널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주장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제일 앞장서서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위너인가?
제가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2015년도에 저희가 아시안컵 결승에서 30초만 더 있었으면 우승할 수 있었을 때 그가 나타났죠. 그땐 더 어렸을 때였는데 그가 바로 대한민국은 이대로 지지 않아라고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주장으로서 모든 걸 갖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손흥민 선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진행자는 이어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도 잘하고 윙에서도 잘하는데 만약 선수층이 두텁다면 손흥민을 어느 포지션에 기용하실 건가요?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뒤 대답했습니다. 저는 3명의 손흥민이 필요해요. 모두가 그의 대답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약간의 농담이 섞여 있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이내 진지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으로서 제가 어느 위치로 이동을 시키든 그 책임감을 받아들여요. 그는 영리한 축구 선수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하는지 알고 있고 측면에서 오래 뛰었죠. 하지만 저는 중앙에 기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게 그는 마무리 능력과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거든요. 영리한 선수가 있으면 여러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각기 다른 경기에서 팀이 원하는 대로 뛸 수 있거든요. 그는 올해 두 곳의 포지션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뛰었으며 중앙과 측면에서 둘 다 뛰는 걸 여전히 생각 중이에요. 그는 충분히 둘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주장이 다음 시즌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특급 코리안 역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